안녕 구글. 정말 날씨가 춥네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베트남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봐야 돼? 유튜브에서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유튜브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고 재밌어? 타인공TV입니다. 타인공TV 보러 고고싱! 진짜오 깜빵! 밀라 타인공! 안녕하세요. 타인공TV의 타인공입니다. 요즘 제 채널에 베트남어 공부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베트남어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세팅. 두 번째는 베트남어가 왜 유독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가를 설명하는 영상. 세 번째는 유튜브를 통한 제 베트남어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세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공부할 당시에는 제 주변에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처음에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베트남어 공부법이고 절대로 정답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가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저는 베트남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2017년 7월에 베트남어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베트남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어를 공부한 지 총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댕꼼 TV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베트남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 오직 한국에서만 베트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먼저 처음으로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세팅입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어 사전은 네이버 베트남어 사전을 이용하면 됩니다. 베트남 친구들도 이 사전을 이용하고 있고 사전의 내용 또한 좋은 편이고 점점 내용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저는 처음에 베트남어 사전이 없는 줄 알고 구글 번역기에 단어를 검색하는 바보 같은 짓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 없이 네이버 베트남어 사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V라이브 자막 검색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많은 예문들이 있어서 실제로 베트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어 번역기는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가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파파고가 구글 번역기보다는 더 번역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베트남어는 다른 영어, 중국어, 일본어처럼 완벽한 번역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번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 베트남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번역기에 너무 많이 의존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파파고에서는 음성 지원이 안 되고 구글에서는 음성 지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트남어는 알파벳 6가지 성조와 부속 기호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 베트남어를 타이핑할 때 특수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가 2벌씩, 3벌씩이 있듯이 베트남어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텔렉스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핸드폰에서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텔렉스 키보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노트북에서는 유니키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텔렉스 사용법은 아주 쉬워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는 네이버에서 유니키 베트나머라고 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어는 북부, 중부, 남부 지역의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다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투리 이상으로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중부지방 언어는 실제 베트남 사람들도 다른 지역의 베트남 사람들도 알아듣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제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2019년 7월 중부지방의 응해안이라는 곳으로 해외 의료봉사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생님께서 먼저 귀국을 하는 상황이었고 택시를 타고 응해안 공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는 택시기사가 공항, 에어포트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공항이 베트남어로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바이라고 했고 택시기사가 알아듣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셔서 택시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연락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베트남 친구한테 전화기를 넘겼는데 그 친구가 북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통화를 하였지만 자기도 알아듣지 못해서 그 같이 봉사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 중에 중부 사람한테 그 전화기를 넘겨서 다시 부탁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부지방 언어가 진짜로 다른 지역 베트남 사람들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 베트남어가 다른 것은 베트남어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고 이것은 다음 영상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어는 북부 베트남어가 표준어이고 방송에서 뉴스, 노래 등은 북부 베트남어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경제의 중심지가 호치민이기 때문에 베트남 남부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 어느 언어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물론 예를 들어 하노이로 출장 예정이다 하면 북부 베트남어를 배우면 되고 호치민으로 출장 예정이면 남부 베트남어를 배우면 되지만 그렇게 주 활동 무대가 정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나 학원 수업은 북부 베트남어를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인터넷에서 베트남 북부어를 바탕으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유학생 2명과 언어 교환을 했는데요. 2명이 다 남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왜 인터넷 강의에서 배운 베트남어랑 다를까 엄청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베트남어를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양쪽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덜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꼭 북부, 남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지 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베트남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못 알아듣는 이유가 내 실력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것인지 아니면 북부와 남부어의 차이로 인해서 못 알아듣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한국에서 베트남어를 배우려면 크게 인터넷 강의, 베트남어 학원,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과의 언어 교환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어디서든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방향이라는 단점이 있고 베트남어 학원은 양방향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전국적으로 학원이 그런 메이저 언어처럼 영어, 중국어 이와 같이 많지 않고 서울과 대도시 위주로 몰려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유학생과의 언어 교환은 가격적인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베트남 유학생이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경우는 지식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한 후에 주말 동안 학원에서 베트남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을 듣고 2명의 유학생과 언어 교환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유학생과 언어 교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기에는 발음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힘들더라도 학원에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인터넷 강의로 처음 배우게 될 경우에는 일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발음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힘들더라도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어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은 많은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강사에게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 모두가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3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까지 베트남어를 배우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베트남어가 왜 유독 듣기와 말하기가 어려운가를 설명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땀비엣